치매는 70% 이상 귀에서 시작됩니다. 서둘러 확인하세요. 전조 증상 5가지.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B입니다. 오늘은 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귀로 들어온 소리가 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로는 들어왔는데 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리가 뇌로 가는 길이 막히면 뇌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 10명 중 8명, 그러니까 80%나 귀에 이상이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뇌가 먼저 나빠진 게 아니라 귀에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낭만 닥터비입니다. 이전에는 35년 동안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일을 오래 했었고 지금은 은퇴하여 전국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300곳 경로당을 찾아뵙고 약 1200여 분의 어르신을 상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장기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영자 할머니의 딸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엄마 귓불 좀 봐주세요. 이 주름이 원래 있던 거였는지 요새 생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사진을 받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귓불에 대각선으로 쭉 깊게 주름이 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MRI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큰 병이 나기 전이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초기 치매 소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따님은 울먹이며 이 주름이 그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몰랐어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긴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험 신호를 우리 몸에서 거울 하나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귓불 주름만이 아닙니다. 우리 귀는 총 5가지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해서 방치하면 3년 안에 소리가 뇌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철수 할아버지는 한때 친구들과 식당 모임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당만 가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점점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셨죠. 제가 귀 이야기를 나눈 후 보청기 사용을 권해드렸고 한 3개월 뒤에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손주 목소리가 다시 들리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귀가 좋아지니 머릿속도 훨씬 맑아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력까지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도 손주 얼굴 보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TV를 보는데 가족분들이 볼륨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식당에서 대화가 잘 안 들리거나 통화할 때 자주 잘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의 귀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소리가 뇌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가 보내는 5가지 치매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이 소리의 방향을 못 찾기. 집에서 TV를 보다가 누군가 부르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사람을 찾으시죠. 그런데 요즘 들어 누군가 부르면 어디서 부르는지 헷갈려 이리저리 두리번거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사실 우리 뇌가 길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이순덕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선생님,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상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서 이쪽 저쪽 둘러봤어요. 친구들이 깔깔 웃으면서 놀리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할머니도 그냥 귀가 좀 어두워진 걸 거야 라고 웃어넘기셨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소리 방향을 못 찾는 것은 아마 치매의 첫 신호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귀는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왼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와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비교해 소리의 방향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한쪽 귀의 기능이 떨어지면 뇌는 비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마트 매대를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두부가 왼쪽 선반과 오른쪽 선반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둘 중 어느 쪽이 더 싸다고 쉽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쪽 선반이 텅 비어 있다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국 200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어르신들 눈을 감게 한 뒤 제가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서 소리가 났나요? 하고 손으로 가리켜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10분 중 3분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셨어요. 제가 앞에서 박수를 쳐도 옆이나 뒤를 가리키는 식이었고 왼쪽에서 쳤는데 오른쪽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중 절반은 6개월 뒤에 병원에서 기억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족분께 눈을 감고 서 계시라고 부탁한 뒤 여러 방향에서 박수를 쳐보세요. 10번 중 7번 이상 정확히 방향을 맞춘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절반도 못 맞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꼭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쪽 귀만 나빠져도 소리의 방향 감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덕 할머니도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오른쪽 귀 기능이 왼쪽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청기를 착용하신 지 3개월 뒤에 또 배웠을 때는 이제 손주가 뒤에서 부르면 바로 돌아볼 수 있어요. 라며 매우 기뻐하셨어요. 경로당 친구들조차 순덕이가 요즘 귀가 좋네. 라고 놀리실 정도였죠. 여러분, 소리의 방향을 못 찾는 것은 단순히 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뇌가 길을 잃고 있다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길을 잃으면 집을 못 찾듯이 뇌도 소리라는 길을 잃으면 기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가족들과 함께 박수 게임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재미있게 해보세요.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이 바로 우리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4위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잘 안 들림. 4위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보세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주방에 프라이팬 튀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바로 앞에 앉은 친구 말이 잘 안 들린 적 없으신가요? 뭐라고? 좀 크게 말해봐. 라고 말할 일이 부쩍 늘었다면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시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 역시 뇌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의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퇴직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 모임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식당만 가면 친구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친구분들이 철수야,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하고 걱정하셨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시끄러운 곳이 싫어진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모임도 점점 안 나가게 되셨어요. 하지만 사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뇌의 소리 거르는 채가 망가져가고 있던 겁니다. 우리 뇌에는 중요한 소리는 남기고 시끄러운 잡음은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과 쌀이 섞인 가마솥에 채를 씌우면 쌀은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고 콩은 남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채의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고운 쌀알과 콩알이 모두 빠져나가서 결국 구분이 되지 않게 되죠. 즉, 뇌가 어떤 소리가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해서 모든 소리가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제가 전국 경로당 150곳을 방문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께 TV 뉴스를 아주 크게 틀어드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소리를 내봤더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10분 중 6분이 소리가 너무 크다 면서 오히려 제 말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시더군요. TV를 끄고 나서야 이제야 말씀하시는 게 들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다가 시끄러운 곳에만 가면 안 들린다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소리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하루 종일 소리 해독하느라 지쳐버립니다. 마치 암호를 풀듯이 저 소리가 뭘까? 친구 목소리인가? 옆 테이블 소음인가? 를 계속 추측해야 하니까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애를 쓰면 기억을 유지할 여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철수 할아버지도 식당 다녀오면 머리가 띵하고 집에 와서는 오늘 뭘 했더라 하는 생각이 잘 나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6개월을 계속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청기 사용을 권해드린 후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고주파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소리가 섞이면 구분을 못했던 거죠. 보청기를 착용하신 지 3개월 뒤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식당에 가도 친구들 목소리가 다 들려요. 머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집에 와서 어제 일도 다 생각나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확인해보세요. TV를 크게 틀어놓고 옆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TV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서 리모컨을 끄고 싶어진다면 이미 경고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끄러운 장소는 되도록 피하세요. 조용한 카페나 공원 같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어떤 주파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주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대화하는 게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셋째,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보청기는 뇌에 공급하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에게 여쭤봤을 때도 모두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귀가 더 나빠지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보청기를 하지 않으면 뇌가 망가집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친구들과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놀이공원에서도 손주와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3위 귓불에 나타나는 주름. 이제 3위는 거울 하나만 있으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바로 귓불에 생기는 대각선 주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거나 손으로 귓불을 만져보세요. 귓불 중앙을 가로지르는 깊은 대각선 주름이 있나요?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귓불에 깊은 주름이 있다면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영자 할머니의 따님이 제게 연락하셨어요. 선생님, 엄마 귓불 좀 봐주세요. 이 주름이 원래 있던 건지 몇 년 사이에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사진을 보내셨죠. 사진을 받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귓불에 대각선으로 깊게 갈라진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바로 어머님 모시고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빨리요. 라고 긴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MRI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피가 제대로 안 돌고 있었던 겁니다. 초기 치매 진단도 받으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귓불에 이런 대각선 주름이 있으면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의 조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따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름이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정말 몰랐어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긴 줄만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귓불에 주름이 생길까요? 귓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끝부분에 달려있죠. 얼굴 옆에 달랑 매달려 있어서 혈관도 아주 가늘게 뻗어 있습니다. 마치 큰 수도관에서 갈라져 나온 가는 호스처럼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당연히 가는 혈관부터 피가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귓불에 피가 부족해져서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귓불도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저의 귓불을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제 귓불은 아주 매끈해서 주름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귓불 사진을 보면 정말 달랐습니다. 쭉 대각선으로 깊게 패여 있더군요. 미국의 심장 전문의들도 귓불에 대각선 주름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뇌혈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로당에서 확인해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어르신 500분을 조사했는데 그중 150분에게서 귓불 주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께 여쭤보니 놀랍게도 10분 중 7분이 요즘 깜빡깜빡해요.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반면 귓불이 매끈한 분들은 10분 중 8분이 기억력 괜찮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귀 뒷부분을 잘 보세요. 귓불에 대각선 모양으로 긴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나요?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세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발견하셨으니 다행입니다. 바로 조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내일 당장 병원에 예약하세요. 뇌 MRI 검사를 받아서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과 호두, 들기름 같은 음식들은 혈관을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귓불까지 혈액이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세요. 걷기만 해도 피가 잘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귓불까지 피가 도달하죠. 박영자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혈액순환제도 처방받으시고 매일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에 다시 뵙자 할머니는 아주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주름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머리도 훨씬 맑아진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전에는 10년 전 친구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귓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편지를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거울 보시고 귓불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 귓불도 한 번씩 봐주세요. 그게 우리 가족 모두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위 자음을 구분 못하기. 2위는 여러분이 매일 전화통화할 때 경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교묘해서 본인도 모르게 뇌가 지쳐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다가 이런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이 스프 끓였어요 라고 하는데 으프로 들린다든지 크림 발라요를 의림으로 듣고 되묻는 일말이에요. 처음에는 전화가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광주에 사시는 69세 한영이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며느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낭만 닥터비 선생님, 시어머님께 전화를 하면 자꾸 내만 하세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스프를 끓였어요라고 말하면 할머니께서는 으프라고 들으시고 크림 발라요라고 말하면 하라요 혹은 의림으로만 들으신다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고 소리를 키워드려도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저는 다시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전화할 때도 그러세요? 그러자 며느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소리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님 목소리는 높고 아드님 목소리는 낮은데
할머니께서는 높은 소리를 잘 못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귀 안쪽에는 아주 가는 털들이 수천 개나 있습니다. 높은 소리를 듣는 털과 낮은 소리를 듣는 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높은 소리를 듣는 털부터 먼저 손상됩니다. 마치 벼 이삭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털이 먼저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높은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스프, 크림, 트럭처럼 자음이 들어간 단어는 높은 소리를 포함합니다. 이게 안 들리면 스프가 읍으로, 크림이 으림으로, 트럭이 으럭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어르신들께 입을 가린 채로 스프, 크림, 트럭이라고 말해보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0분 중 6분이 으프, 으림, 으럭처럼 발음하신 겁니다. 본인은 분명 스프, 크림, 트럭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실제로는 높은 소리가 통째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무서운 현상일까요? 뇌가 하루 종일 암호를 해독하느라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으프가 뭐지? 스프인가? 크림인가? 하면서 계속 추측해야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마치 눈앞이 흐릿한 안경을 쓰고 글을 읽으려는 것처럼 뇌가 고생하는 셈이죠. 전문가들도 전화통화에서 자음을 못 구분하는 사람은 앞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음을 해독하느라 뇌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기억을 유지할 여유가 없거든요. 한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님과 전화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대요. 그리고 집에 오면 오늘 뭐 얘기했더라?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셨대요. 며느님은 시어머님이 제 말에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며 서운해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고주파 소리를 못 듣고 계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주파 영역이 잘 안 들리면 이런 자음 문제가 생깁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라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보청기를 착용하셨고 3개월 뒤에 며느님이 다시 연락 주셨어요. 선생님, 이제 시어머님과 통화하는 게 즐거워요. 대화를 한 번에 다 알아들으시니까 말이 통하네요. 시어머님도 전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안 아파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며느리야 고마워하면서 춤을 추셨습니다. 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가족 중 한 분께 부탁해서 전화할 때 스프, 크림, 트럭 같은 단어를 말해보세요. 가령 음성 메모로 녹음해두고 나중에 들어보면 좋습니다. 만약 으림, 으럭처럼 들린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비인후과에 가서 고주파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어떤 주파수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세요. 요즘 보청기는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 대략 95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보청기 센터 7곳을 돌아다니며 상담받아봤는데 지원을 받으면 95만 원 안팎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전화통화할 때 영상통화를 활용해보세요. 상대방 입모양을 보면서 말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한영희 할머니처럼 우리도 보청기를 통해 며느님 목소리나 손주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음을 못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니라 뇌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예요. 일종의 SOS인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발음 게임을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 뇌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를 방치하지 않기 나이 탓 말고 행동하기. 이제 가장 무서운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너무 교묘해서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바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하며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이, 나이 탓이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우리 옆집 할머니도 똑같더라라는 말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 아드님을 만났을 때가 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3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제가 보청기 해드리려고 여러 번 설득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전부 거절하셨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불편하면 말해 이래서 저희도 더 세게 설득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제 말도 못 알아들으세요. 제 이름은 물론이고 제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이미 중증 치매랍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귀가 안 좋아진 게 언제부터였다고 하셨죠? 아드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3년 전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그 3년 동안 아버지의 10년을 앗아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리는 소리가 뇌를 깨웁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점점 잠들어가게 됩니다. 길거리에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듯
뇌에서도 소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길이 막혀버려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온통 잡초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 뇌의 길도 똑같습니다. 청각 문제를 3년 이상 방치하면 뇌로 가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 의료진들이 이미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난청을 방치한 사람이 3년이 지나면 뇌 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뇌 건강이 잘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제가 전국 경로당을 돌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보청기 끼면 귀가 더 나빠진대.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비인후과 5곳을 찾아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귀가 더 나빠지나요?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 쓰면 뇌가 망가집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큰 소리는 다 들려. 작은 소리만 안 들릴 뿐이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손주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글쎄, 손주 목소리는 작고 높아서 잘 안 들려라고요. 그제서야 할머니도 깨달으셨어요. 높은 주파수가 안 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나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보청기 비싸잖아. 200만 원씩 한다며. 그런 돈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약 9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보청기 센터 7곳을 돌아다니며 상담받아본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받으면 약 95만 원의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기능은 대동소이했는데 어떤 곳은 240만 원, 어떤 곳은 180만 원, 지원받을 때는 95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치매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치매약은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보청기보다 비싼 비용이죠. 그리고 그 약은 치매를 완전히 고쳐주지 않습니다. 진행을 늦출 뿐입니다. 그런데 보청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드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낭만 닥터비님, 부모님이 괜찮다 하셔도 그냥 믿지 마세요. 우리가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도 3년만 더 빨리 치료했어도 지금 손주 이름도 부르시고 계셨을 텐데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귀 건강하신 분들 많습니다. 80세인데도 귓불이 매끈하고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도 많아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조치했느냐 방치했느냐의 차이예요. 지금까지 귀가 보내는 치매 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위 소리 방향 못 찾기, 4위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 안 들림, 3위 귓불 대각선 주름, 2위 자음 구분 못하기, 그리고 1위 방치하기였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뇌가 지금 힘들다, 도와달라 하고 외치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당장 거울을 보세요. 귀 뒤쪽의 귓불을 확인해 보세요. 대각선 주름이 보인다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예약하세요. 이 한 가지 조치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를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들과 함께 박수 게임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10번 중 절반도 못 맞춘다면 그건 경고 신호예요. 이럴 때는 꼭 이비인후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게임은 재미있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손주들과 같이 해보면 더 좋겠죠? 우리 모두 즐겁게 게임하면서 뇌 건강도 챙깁시다. 셋째, 전화 통화할 때 자음이 잘 들리는지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스프, 크림, 트럭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리시나요? 아니면 으림, 으럭처럼 들리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고주파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용한 상태에서는 잘 듣다가 전화나 주변 소음 속에서 소리가 자꾸 날아간다면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세요. 넷째, 보청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청기는 일종의 뇌보약입니다. 제가 전국 이비인후과를 다니며 확인해본 결과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귀가 더 나빠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청기를 쓰지 않으면 뇌가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요즘 보청기는 작아서 귀에 착용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약 95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들기름 같은 음식은 혈관을 뚫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먹으면 귓불까지 혈액이 잘 돌 수 있어요. 여섯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세요.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일상에서 걷는 습관부터 꼭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김철수 할아버지 기억나시나요? 보청기 착용 후 3개월이 지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손주와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손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잘 들려요. 전에는 할아버지가 잘 안 들려서 슬펐는데 이제는 잘 들려요. 사랑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 목소리 다시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3년 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제가 왜 지난 3년 동안 전국 경로당 300곳을 돌았는지, 왜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 얼굴을 보면서 웃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배우자분, 형제자매분께 보여드리시고 경로당 가시면 친구분들께도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한 편이 누군가에게 10년을 더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울 보고 귓불에서 주름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병원 다녀왔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이 곧 뇌 건강이고 뇌 건강이 곧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가족과 전화해보세요. 병원 예약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식품 유통 현장에서 일하며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지만 무지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지를 지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며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